자, 9165 2학년 N기출 6강, 마지막 6강입니다. 가봅시다. 1에서 3번까지 가볼게요. 자, 대부분의 코치들과 운동선수들은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쵸? 근데 그들은 완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복잡한 측면들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랑 코치들이 스트레스를 알긴 하는데 복잡한 측면은 잘 몰라. 왜? 스트레스는 상당한 불균형인 거거든.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그거랑 잠시 뺄게요. 가로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인식하는 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될 거라고 인식하는 거. 요 말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스포츠는 다시면 왜 자꾸 스포츠를 하니?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 이 스포츠 얘기였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만약에 스포츠가 100의 힘을 요구한다 칩시다. 그럼 내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100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스트레스야. 그렇잖아. 100을 요구하는데 난 사실 80밖에 안 되네? 100m를 10초 안에 뛰어야 되는데 난 12초에 뛰는 거야. 그럼 이거 스트레스라고, 이 2초가. 되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런 상황은 성공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내가 이 10초 안에 안 뛰면 안 돼. 100 없으면 안 돼.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가 온다니까요. 되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건 경쟁적인 요구인 거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이란 건 개인적인 통제력인 거죠. 되니? 그러므로 인식들, 경쟁적인 수요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인식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뭘 결정짓니? 양과 성질을. 내처럴 자연이라고 하실 거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과 성질을 결정지어요.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 하는 이야기의 전제가 이겁니다. 믿음은 경쟁적인 상황의 영향을 결정지어요. 뭐 이상으로? 그 경쟁적인 상황 그 자체가 하는 그 이상으로. 이 말이 해야 되니? 다시 얘기해볼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가 연습하거나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책임이 있는 것보다도. 되니? 그러니까 이거요. 생각하기 내 마음먹기 다름이야. 그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자고요. 평가가 긍정적이에요. 내가 지금 경쟁 스포츠 상황 준비하고 있는데 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어. 우리는 그 힘든 상대방을 도전으로 봐요. 그래? 나 전만타 할만하겠는데? 그렇다라는 게 수행을 향상시켜 줄 거고요. 근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네요. 야, 너는 좀 별론데? 폼이 안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를 자극해서 어려운 상황을 보게 만들어. 이번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봐요? 위협이야. 나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그게 수행을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생각에서. 물론 그 평가로 인해서 야기된 거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선수 한 명이 아마도 경기장을 봐요. 그 경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경기장을 기회네, 엄청난 기회네. 이 관중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어.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걱정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망쳐버리면요, 이 군중 앞에서 얘네 실패하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똑같은 경기장은 다른 반응이 흐르게 하거나 숨막히게 하거나 둘 중 하나로 이끌어줄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되게 복잡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근데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요. 그죠? 바로 넘어갑시다. 이번 질문은 엄청 짧다라고 얘기해 주시던데. 내용도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불이 많이 나는 것과 뭐 그 불의 뭐 원인도 아니고 그죠? 그 불이 점점 많이 난다 뭐 이런 거예요. 봐봐. 자, 불은 350만 헥타르를 불태웁니다. 매년. 몇몇 불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나는 거죠. 불법적인 벌목이나 개간을 덮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불들은요 시작됩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의 위험은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가 이거 잘 안 보이나?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차지하다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차지하다입니다. 그럼 다시 세계에서 제일 큰 불의 위험은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가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토탈 합쳐서 반 정도의 불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계의 불이 100이라면 50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통제되지 않은 불은요 최악일 수 있죠.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불이 통제 안 되면 최악이겠니? 뭐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부패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있는 나라. 그쵸? 주민들끼리 살 거라고 막 할 거잖아. 또 높은 수준의 빈곤이 있어요. 불 끌 능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한 나라. 내부 난민이 있는 나라. 왜? 협동해서 불 다 꺼야 될 텐데 이게 안 될 거잖아, 이런 나라는. 그리고 세계 기후 변화가 가뭄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곤충이 출몰합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 마지막에 동기의 접속사 되십니다. 숲에서 나는 불이 재앙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되셨나요? 그냥 불이 겁나 많이 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심지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래서 걱정이 더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내용적으로는 별로 뭐 출제할 것도 좀 없어 보입니다. 얘는. 한번 바로 할게요. 자, 지난 몇십 년 넘게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를 했어. 뭘 합의했니?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줄여주자.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빚이라도 좀 줄여주자. 오케이, 합의. 근데 다른 경제적 어려움들은 남아있어요. 그쵸? 빚만 줄여주면 뭐해? 얘네들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또 있는데.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Non-Tariff Trade Measures,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할당제, 쿼터즈, 할당제, 보조금, 아니면 수출의 제한, 이런 것들이 비관세 무역 조치야. 근데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는요 아마 시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정책적 이유로. 근데 이 정책적 이유가 무역이랑은 사실은 관련이 없는 이유였어요. 무역이랑 관련도 없는 정책적 이유로 시행된 건데 무역에다가 비관세 무역 조치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그 비관세 무역 조치 같은 것들은 차별적 효과를 가지겠죠. 나라들로부터의 수출에는. 어떤 나라들로부터의 수출? 자원이 부족한 나라. 그러한 비관세 무역 조치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 그리고 그 비관세 무역 조치는 당연하게도 부유한 나라들이 부과한 겁니다. 되니?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빚은 좀 줄여줬다니까. 근데 요건 좋았어. 근데 무역 조치들이 막 생기니까 무역적 문제들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개가 나오죠. 예시도 좀 나옵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그게 심지어 무역과 상관없는 이유기도 했는데 이런 무역적 조치들, 비관세 무역 조치가 일어나서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나라들의 수출. 예를 들어볼게. 자, 높은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많이 줬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는 보조금 많이 주기 힘들겠죠. 부유한 나라가 여기 답이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그들의 농부, 그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한테 보조금을 퍼줬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지던데. 세상의 나머지들의 농부들, 즉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의 농부들이
그들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과 경쟁하는 게 어려워요. 잽이 안 되지 그죠? 보조금 많이 받아서 농사 짓는데 더 쓸 거잖아. 그럼 생산량과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중간 초반에 그 비관세 무역 조치 중에 하나로 보조금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 자, 그건 국내의 건강 그리고 안전 규제인데요. 건강 안전 규제인데 이건 뭐냐면 특히나 수입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에요. 수입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부과한 거야. 상당한 비용.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왜? 그 수입업자의 시장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제조업자야.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뭐 비타민 제가 몰라서 그냥 막 던질게요. 뭐 A, B, C는 필요한데 D는 필요 없어요. 이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에는 이 비타민 D가 없는 제품만 팔시다. 근데 외국업자가 파는 물건 중에 비타민 D가 있는 게 있었어. 그죠?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 그 규제를 따라야 된다니까? 그럼 얘네들은 아씨 이거 빼야 되네? 이거 빼고 다시 만들든지 이게 아닌 새로운 상품을 만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비용이 또 드는 거지. 괜히? 근데 얘네들이 노린 건 아니었잖아요, 이 나라가. 그쵸? 야, 너희 나라 우리나라에 수출품 파는데 비타민 D가 들어있네? 팔지 마. 이거 아니었다니까. 수입을 특정하게 지목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럽시다. 아까 중간에 나왔잖아요. 무역과 관계없는 그런 조치였다니까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시장의 산업들은요 더 어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추가적 비용을 흡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괜찮습니까?